이 하늘에서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 라이트 형제의 미묘한 바람의 세계에도 비행기도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형제는 랭그리 박사의 비행했을 때 이론을 탄탄하게 설계하지 않았지만 실험을 하여 그때그때 발견된 오류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 랭그리 박사는 완벽한 이론과 철저한 계획에 따라 행동했지만 라이트 형제는 시행착오가 계획을 조금씩 바꿔 나갔습니다. 이번엔 패션 브랜드를 살펴봅시다. 이 잘하는 유행이 짧고 변화가 빠른 패션 산업에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패스트 패션이란 계절에 맞춰 1년에 4차례 제품을 계획하는 일반 패션 브랜드와 달리 최신 브랜드와 소비자 반응에 맞춰 1-2주 단위로 빠르게 상품을 기획하고 생산해 방만해야 하는 의리를 일컫습니다. 이 기존 패션 업체들은 시즌에 팔만할 의리를 사전에 기획하고 화려한 패션들을 통해서 다음 시즌 유행 트렌드를 미리 선보여서 물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다음 시즌의 물량도 준비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트렌드가 불리는 그 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예측이 빗나가는 수행하는 빈도를 발생과 기존 패션에서 수익이 차츰 떨어졌습니다. 이 자라는 이러한 수행을 학습제 방식 타겟 브랜드입니다. 트렌드 X를 생산해서 물량을 20% 이내로 축소했고 나머지 5%는 무엇보다 집중해서 시장을 바꿔 생각을 했습니다. 한상은 시장에 가량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장에 소리를 성장한 후에 소비 반응을 관찰하며 디자인과 계획이 그때그때 변경해 초중화적으로 생산하는 JRTG 적기 공급 생산 방식을 따랐습니다. 잘하는 이를 위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디자인에서 생산, 배송까지 2주 안에 완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결과로 2018년 기준에 전 세계 매장 수는 96개국 7,490개, 2018년 매출은 261억 4,500만 유로인 약 34조 7,684억 원을 하나에 달합니다. 수년 전까지는 이렇게 해서 H&M가 1위를 다퉜지만 2018년 기준에 매출이 35%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 자라 관계자는 우리 상품이 그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전문적인 때문에 수없이 시도하고 모험을 감행한다고 얘기합니다. 옷으로 인터넷 소품이나 조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고 꾸준하게 팔리는 5주 최장 3주까지 전시합니다. 그자가 잘하는 1년에 약 5천만 개 상품을 생산하고 매장에 수백 가지 상품이 진열되며 진열됐던 상품을 매주 상품으로 교체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하는 후에 결과에 따라 이익을 수정하듯이 자라도 같은 방식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랭그리 박사가 기획주의 조건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면 라이트 형제가 자라는 학습자의 정보권을 적용했습니다. 학습주에는 예측 불가능성은 대전제라 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계획이 어떤 결과를 낼지 정확히 약속했기 때문에 일정 피드백을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받아 원하는 결과에 다가갈 수 있도록 수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최적화된 결과에 따라 빠르게 다가가게 됩니다. 이처럼 학습자의 접근은 필수 불가결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자일이라고 부르는 린 스타트업 원리와도 비슷합니다. 린 스타트업은 미국 교육의 에리 리스가 세계화하는 전형입니다. 처음부터 세계 파스를 바꿀 엄청난 것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뒤로 미루되 괜찮은 아이디어와
나오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장 반응을 사살 수 있는 시제품을 빨리 만들어 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MVP라고 부릅니다. 이 시제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인 후에 재빨리 반응을 파악하고 부족한 빠르게 문제를 개선합니다. 제품 출시 전 아이디어를 낼 때 만들어놨던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선회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미 감정된 전제를 바탕으로 마케팅하고 본격적인 제품 출시 및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하게 한 번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생각보다 수업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라이트 형제와 자라의 학습적인 방법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 되기 전에 위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일만큼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해 아직 전문가가 아닙니다. 당장은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길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기에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면 시행착오를 겪을 것을 각오하고 도전해봐야 합니다. 이 학습의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냥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성향과 관련된 영국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 세인트 존스 대학교 심리학자 마르틴 스미스는 2018년 기존에 진행했던 이런 읽기의 연구와 약 2만 5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90년대 이래로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젊은 청년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완벽주의 경향이 더 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 신경적인 부정적 정서성이나 과한 격정 및 불안과 관련된 특성이 높아지고 성실성이 체계성과 책임감, 위지력 등과 관련을 보이는 특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경험을 쌓아가면서 실패한다고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평소에 배워가는 사람들과 달리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들춰내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력의 시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이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완벽함을 추구하며 쓸데없이 과한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이 표 하나 만드는데 완벽한 서식을 위해 하루를 다 소모하는 경우 번아웃이 빨리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겪지도 않은 실패에 대한 불안을 다스리느라 정작 일을 하는데 쓸 에너지가 모자라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런 특성이 완벽주의자들에게서 성실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이어진다는 게 연구자들의 추측입니다. 이 습관의 재발견의 저자이자 개인 성장 전략 전문가로 알려진 스티븐 기즈는 변화와 도전 앞에서 늘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완벽주의를 버릴 때 성공의 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그는 2004년도에 자기개발 분야인 블로그인 디비고 지스턴스를 시작했고 첫 2년간은 구독자가 4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그렇다고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때그때 발견한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2012년도에 그의 블로그는 미국 네티즌이 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개발 블로그 1위를 수상하게 이름을었고 이듬해 2010년 3년에는 그의 첫 책은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은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완벽하지 않은 과정들을 거쳤지만 적응에 맞춰서 성공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 과정들을 견디지 못하고 블로그를 중도에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일단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 걱정했던 문제들이 하나도 뭉칠 수는 있지만 실수를 닥치면 걱정과는 달리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인생에는 온갖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시나리오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다듬어 개선하는 것이 첫 시도부터 완벽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울 때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목표에 더 끝발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완벽주의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이 작은 습관, 작은 목표를 무시하고 거창하고 완벽한 꿈을 꾸지만 작은 목표를 세우고 쉽게 여러 번 반복해서 성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하고 그를 포동해 배워야 합니다. 이 리더십 머신의 저자이자 로밍거 주식회사의 창업자인 마이클 M. 롬바르도는 개인의 성장을 이끄는 6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피드백을 꼽았습니다. 적절한 빈도로 반복해서 피드백을 주면 개인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 22,000명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에게 얼마나 솔직하게 피드백을 하는지 측정하고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조사했더니 솔직한 피드백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하위 10%의 상사의 경우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는 100점 만점에 25점에 불과한 반면 피드백을 잘 전달하는 상위 10%의 상사를 둔 직원들은 77점의 업무 몰입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업무 몰입도는 곧바로 성과와 이어지기 때문에 솔직한 피드백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51,896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상위 10%의 직원은 리더십 평가에서 80점을 받았던 반면 피드백을 꺼려하는 하위 10%의 직원은 15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요청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단적인 근거입니다. 일단 시도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타인의 시선이 두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았는데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두드러지게 되거나 행여나 배우고 논리법과 뭔가를 하기도 전에 주눅 끌고 포기하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섣불리 무언가를 시작하기 망설여진다는 사람들을 간혹 만납니다.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으나 부정적인 주변 환경을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첫 번째로 자신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타인은 많이 보고 타인 참여를 인식하면서 행동하고 타인의 인식 주고이라고 합니다. 타인 인식 주고와는 잘못된 인식 예를 들어 생산적으로 내가 주인공 꿈과 상상하고 남들에게 더 인식받는 소원과 겁니다. 지금 선택하도록 하고 싶은 일은 선택하기보다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인 시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특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